내 인생은 마치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 같았죠. 겉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뿌리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중고거래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그의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우리 부부의 평온한 일상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던 날, 나는 분노와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을까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올해 49,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전업주부죠. 한때는 꿈 많은 디자인학도였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꿈을 접고 현모양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건설회사 이사로 승진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26살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해 부모 걱정 없이 자립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정말 복받은 여자예요. 서연 씨는.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은 늘 제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서 혼자 아침 뉴스를 보고 잘 가꾼 베란다 화분들을 돌보는 일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민준 씨는 다정했지만 그의 다정함은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저녁 메뉴 뭐야?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뻔한 대화만 오갔죠. 아이가 독립한 후로는 그 공허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 이름이 아닌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기억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제가 발견한 작은 돌파구가 바로 중고거래였습니다. 집에 쌓인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재미. 그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작은 성취감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 그릇 정말 예쁘네요. 아껴 쓸게요. 좋은 분에게 팔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짧은 인사말과 감사 메시지 속에서 저는 다시 서연이라는 개인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세상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 시작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남편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하루는 다시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침 드라마를 보고 온라인 뉴스를 훑어봐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죠. 창밖을 보면 직장에 나가는 이웃들의 바쁜 발걸음이 보이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저를 답답함으로 채웠습니다. 남편과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녀 자랑과 형식적인 안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쇼핑을 해도 잠깐의 기분 전환일 뿐이었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해도 곧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속은 공허한 인형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정리정돈 전문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안 곳곳에 쌓인 오래된 물건들, 언젠가는 쓸 거라며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취미로 했던 도예 작품들, 먼지 쌓인 그림 도구들, 한때 열심히 읽었던 소설들. 그 물건들 속에는 잊고 살았던 젊은 서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것들이었고 중고거래 앱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생활용품이나 의류를 팔아봤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용돈벌이도 쏠쏠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 접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중히 쓸게요. 좋은 물건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같은 메시지들,
단조로운 일상에서 이런 작은 소통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중고거래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저는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에서 새로운 색깔을 발견하듯이요. 중고거래는 저에게 작은 출구가 되어 주었고 그 출구를 통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바람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꿀 태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중고거래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고급 카메라를 앱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쓸 일도 없고 제 젊은 시절의 추억만 간직한 채 장롱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물건이었어요.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이것만큼은 간직할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결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가치 있겠지라고요. 카메라를 올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준혁이라는 아이디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카메라 상태가 정말 좋네요. 아직 판매 전이라면 좋겠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왠지 모르게 신뢰감을 주는 온화하면서도 진중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카메라를 직접 전달하기로 하고 우리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어딘가 예술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마음이 오랜만에 미묘하게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메라 잘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모델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카메라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취미와 관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는 책, 여행에 대한 추억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조용한 미술관 관람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클래식은 마치 인생과 같아요.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감성의 단비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섬세한 감성과 깊은 공감을 준혁 씨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예정에 없던 2시간 반을 함께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서연님 덕분에 좋은 카메라를 얻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맛있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중고거래를 계기로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제가 오래된 도서들을 정리할 때 그는 그 중에서 희귀한 미술서적들에 관심을 보였죠. 물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지냈던 저의 이름 서연을, 저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추천해주고 함께 미술 전시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로서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의 일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준혁 씨와의 만남은 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만날 날이 다가오면 마치 소녀처럼 설레어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제 안의 여인 서연이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반면 민준 씨는 여전히 늦은 귀가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점점 더 준혁 씨와의 시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설렘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님은 저에게 참 신비로운 분이세요. 겉으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피워내지 못한 꿈들이 있어 보여요. 궁금해요. 서연님의 지난 이야기들이.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이야기라는 말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며칠 후 준혁 씨는 제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민준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의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겨우 진정을 되찾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네.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왜 그러세요? 준혁 씨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변하더군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 씨 남편분과는 예전에 업무상 알게 된 사이입니다.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인사를 전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세상이 좁네요. 그의 설명에 저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일하는 건설회사는 주로 대형 건물 시공을 담당하는데 준혁 씨는 미술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접점이 있었을까 싶었죠. 설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준혁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의심에 사로잡혔고 민준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 민준 씨의 서재에서 제가 준혁 씨에게 판 카메라와 똑같은 모델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그 카메라. 분명 제가 준혁 씨에게 팔았는데 왜 같은 카메라가 남편의 서재에 있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카메라 어디서 난 거예요? 나 그거 예전에 중고로 산 거야. 왜?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산 카메라가 왜 우리 집에 있을까? 남편이 왜 그 카메라를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혼란과 의심, 그리고 배신감이 제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기 어려웠습니다. 준혁 씨, 제가 판 카메라와 똑같은 게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혹시 민준 씨와의 관계가 정말 업무상 만남이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준혁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민준 씨와 저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은밀한 만남을 가져왔고 서연 씨께서 파신 그 카메라도 사실은 민준 씨가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관계는 남자와 남자 사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 씨를 알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편이 동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세월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깨달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벽한 속임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 씨의 고백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동성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은 제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의심, 그의 눈에서 보였던 미안함 같은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롭고 공허했던 이유가 남편의 마음이 온전히 저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허탈감 속에서 헤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크게 당황했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소홀했고 이건 일시적인 혼란이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이요? 그럼 지난 20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아온 저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이 한편의 허무한 연극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동시에 제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의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깨져버린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시작했던 중고거래를 통해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중고거래는 제게 단순한 물건이 아닌 제 삶 깊숙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아픔을 견뎌낸 후 서연이라는 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저 자신을 위한 정직한 삶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